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국내의 정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이전 투구에 개판 5분 후가 되는 이런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들이 국민을 통치를 하겠다고 건방지게 출사표를 내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이 망국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안보, 국가의 방위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저 굶주린 이리떼, 승려의 떼들을 씨앗까지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중국 대륙에 있는 더러운 집단들,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하는 CCP,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킬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가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 우뚝 서는 부강하고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을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씩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또 그 준비된 계획에 의거하여 하나씩 철저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해군, 대한민국 해군이 잠수함을 최소한도 60척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이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핵 연료 추진 핵 잠수함, 또 재래식 잠수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이와 같은 물 속에서 작전과 공격을 해야 되는 잠수함을 동시에 핵 잠수함과 일반 재래식 잠수함, 이 모두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 혹은 원자력 연료 추진 핵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결사적인 반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하게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조금씩 변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들의 현재 상황은 설비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또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감축으로 말미암아 함정 건조는 고사하고, 수리를 위해서만도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던 미국의 해군력을 현재는 원활하게 과거처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400척에 육박할 수 있는 중국 해군 함정과 잠수함을 미 해군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에게 핵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해서 중국의 해군 잠수함과 함정들을 추적하는 일명 헌터 킬러, 이 사냥꾼에 또 덧붙인 암살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헌터 킬러 역할을 일부 맡기려고 하는 미국 측의 내부적인 분위기와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군을 핵무장을 시키게 되면 중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한민국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경제가 파산나고
붕괴돼서 결국에는 국가 멸망의 길, 멸문지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F-22 랩터와 외형적인 생김새가 동일한 KF-21 보라매를 120대 현재 한국에 배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F-16 수요까지 모조리 다 KF-21로 대체하면 한반도에서는 300대의 미니 F-22 랩터, 공중의 살인자, 포획자, 난폭자로 불리는 F-22가 한국에서 약간의 체형을 다이어트한 그런 모양대로 KF-21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히 상상만 해도 중국 공군들은 치를 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 공군은 대한민국이 생산하게 될 KF-21 이 보라매 전투기를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최정예 젠 20, 젠 15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요, 모두가 다 우리 한국 공군에 의해서 괴멸이 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의 해군과 육군 또한 자동적으로 괴멸이 될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젠이라고 붙이는 이 젠은요, 젠이란 중국 발음인데 섬멸하다 할 때 그 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서 섬멸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장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주 이름을 잘 졌습니다. 주변 국가를 섬멸하겠다는 발칙하고 간악한 의미를 포함한 젠이라고 하는 이 전투 기종은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막강한 화력 KF-21 전투기들에 의해서 무참히 이제 앞으로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면서 사망의 골짜기로 빠진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 군대가 핵무장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중국군과 군비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때문에 한국을 핵무장을 먼저 시킨 뒤에 중국군과 군비 경쟁을 시켜서 중국을 파산시키다, 중국을 함몰시키겠다, 중국을 멸망시켜서 선사시대 농업국가로 후퇴하겠다는 전략을 현재 미국의 똑똑한 이 전략가들, 미국의 엘리트 그룹들이 이런 계획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지를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 기사를 이미 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그 평가 방식을 동원해서 중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부터 자본시장으로부터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파산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미 빌려온 외국 자본에 대한 이자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냥 이 얘기는요,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과 미국의 두뇌 집단에서 그냥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 내 기업들 모두를 도살하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외형적으로는 줄도산시켜서 망하는 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미국 전략가들의 구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친절한 동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Blood Alliance, 혈맹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될 경우, 즉 문재인 같은 이와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요, 뒤돌아서서 칼을 찌를 정도가 아니라 도끼로 척추 부분을 해체해버리고 그리고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영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용평가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구 세계의 언론을 총동원해서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게, 중국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먼저 조속하게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싣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아예 중국 지역은 여행도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기사가 이제 곳곳에서 실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de in China, 중국산 제품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용하지 말 것을 홍보하는 기사가 앞으로는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최대 그 슈퍼마켓 체인망인 월마트 같은 데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남미의 무슨 볼리비아, 페루, 칠레,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뭐 온두라스, 뭐 아니면 멕시코, 심지어 쿠바까지 그런 나라의 제품들이 들어오고요.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등, 심지어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세계 가장 큰 섬 국가인 말라가시,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그런 지역 내지는 뭐 케냐, 탄자니아, 뭐 우간다, 이런 쪽의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미국 시장으로부터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물건을 제작해서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게 되자 그 효과로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에 오염도가 이 지금 12월달, 예년의 12월달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이 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요즘에 하늘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중국의 제조업체, 중국의 공장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다, 파산을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멸망의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중국 부동산 1위 기업이라고 했던 비구이위안이라는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는 이야기가 이미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뿐만 아니라 헝따, 우리 보통 항대인데 헝따라고 발음하죠. 이 헝따 그룹의 파산 역시 이미 조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 크고 작은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서 지금 줄도산을 하고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은행 또한 줄도산을 하고 있고 뱅크런을 하고 싶어도 돈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중국 인민들의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이 세금을 풀어서 막아준다고 해도 길어야 1년 혹은 6개월 이상 버티는 것은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 중국 청년들의 대학 졸업자들의 절반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학원의 석사, 박사를 취득한 사람도 고작 취업하는 게 식당 종업원 내진 청소부, 학교에 어떤 그 용역을 처리하는 그런 관리인 용도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자, 중국의 지식 분자들의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든 반도체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차단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고급 반도체 및 중저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목줄을 죄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 2년, 길어봤자 2, 3년이 지나게 되면 중국의 전자업체, 조선소, 자동차업체, 방산업체들은 반도체를 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줄줄이 도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외부 환경으로 자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SK 그리고 삼성 반도체는 현재 중국 시안 및 중국의 남쪽과 북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전략을 살펴보건대 이러한 대한민국의 SK나 삼성 반도체 같은 공장들은 중국에 그대로 존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신규 공장 설립에는 투자를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중국 내 삼성 반도체와 SK 반도체 공장도 오직 현 수준인 구형 반도체만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최신의 장비 EUV 장비를 통해서 1나노급 혹은 2나노급의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없게끔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국은 최신형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산업, 조선산업, 방위산업 등등은 첨단 산업 분야를 그동안 점유해 왔었지만 앞으로는 비실비실 비틀거리다가 이제는 쓰러져 죽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광경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한민족이 한반도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어서 중국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삼성과 몽고 그리고 내몽고 그리고 서쪽의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을 점차적으로 뚫어서 모든 서역 지방의 땅들을 위글족과 티베트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그 스탄의 국가들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언어와 교육과 문화, 역사 교과서를 통합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말 달리고 저 넓은 유라시아 대륙까지 점령했던 그 시절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영광된 과거를 다시 복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시골 지역을 살펴보건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같은 내몽고 지역에서는 이 북중국 지역에서 얼어 죽고 또 굶주려 죽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학교 급식에서는 돼지 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돼지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전염병이 지금 전국적으로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은 코로나라는 이름 대신에 중국 폐렴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보다 확실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전염병이 전국을 강탈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는 전국적인 봉쇄를 또다시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보험 시스템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병원에 간다 해도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약을 못 구해서 죽게 되고 또 병원에 안 가도 죽어버리는 그야말로 행복한 모든 인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산사회의 전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58년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문화혁명으로 이루어지는 한 10여 년간의 그 광란의 시기 동안에 한 8천만 명 가까운 중국의 인민들이 도살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그때와 유사한 사태가 중국 대륙에서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 죽는 이런 끔찍한 사태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영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핵무장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지금 국가 예산이나 재정이 지금 파산 직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 얼마 남지 않는 예산들을 모조리 깡그리 쓸어서 국방비에다 쓸어 넣게 되면은 바로 중국이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 이미 똑같은 경험을
지나간 1990년 구소비에트 소련을 해체시킬 때도 똑같은 우주 전쟁 경쟁을 함으로써 구소련 체제를 붕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이와 같은 군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미려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내전이 내부적으로 터지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비밀 공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56개 서로 다른 민족 그리고 수십 개의 영토로 분할을 시켜서 중국을 지리멸렬하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만주국을 분리 독립시켜서 만주국을 복국하면서 이 만주국을 대한민국에게 붙이겠다고 하는 전략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석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CIA, 미국의 중앙정보국의 최고의 요원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죠? 어떤 꼴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국계 자금은 물론이려니와 미국계 자금, 유태계 자금들이 모두 중국 상하이나 홍콩으로부터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현재 대한민국으로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최신 군사기술, 과학기술을 대한민국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넘겨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최첨단의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산 무기를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전체 방산시장 규모가 대략 4천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용의 모습을 하고 우길승천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 시장을 포함해서 현재 전세계 1위 무기 수출 국가인 미국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대략 절반인 50%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해외에서, 우리가 아니라 해외의 전문기관에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대략 2천조 원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 영국이 뒤에서 대한민국을 후원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돈과 첨단 기술을 밀어주면서 중국을 해체해서 최소한도 1840년 아편전쟁이 발생했던 시절로 돌려서 중국을 갈갈이 발발이 찢어서 붕괴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과 영국의 요원들의 생각인 것이죠. 한국군이 중국군과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마는 중국은 이와 반대로 경제가 파산돼서 내부적인 괴멸, 내파, 붕괴가 연이어지면서 결국에 중국의 생명줄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재래식 잠수함 그리고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약 8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 폴란드 등에서도 잠수함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대한민국이 모두 가져오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군이 재래식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기술력을 더욱더 향상,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히 이와 같은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이 포기한 재래식 잠수함을 다른 나라가 구매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국내 잠수함 건조 업체들의
잠수함 수출을 장기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반드시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해군에서 그들의 해군 함정을 지속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하고 또 최후의 상황에서는 이들을 경멸시켜서 황해바다에 수장 익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 역시 많은 수의 뭐가 필요겠습니까? 잠수함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해군은 삼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척이 작전에 투입되면 또 한 척은 훈련을 하고 또 다른 한 척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1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에 투입을 한다, 전쟁을 한다 했을 경우에 가능한 잠수함은 그의 3분의 1인 6척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척의 잠수함으로서 동서남해를 전부 장악하고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갖고는 300척이 현재 넘고 있는 중국 함정을 막아낸다는 것은 역부족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작전에 최소 20척은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얼씬거리는 고사하고 숨도 쉬지 못하게끔 저들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척을 현장에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재래식 잠수함을 60척은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소 능력, 대한민국의 이 선박 건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조선소 실력을 보던데 잠수함 설계도만 있으면 3,000톤급의 잠수함 한 척 건조하는데 약 1년 6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단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전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를 합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라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 건조할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그와 동시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병행해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건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는 이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핵연료 추진 핵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 잠수함은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방사능이 유출된다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이 핵연료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건조를 서둘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대신에 우리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만들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냥 돈 먹는 하마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과의 조선산업 격차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과 전쟁을 했고 1941년 12월 진주만 진지를 일본군으로부터 얻어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건조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면 조선산업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의 조선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저 중저가 선박들만 건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좀 창피하고 좀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 산업을 기술적으로 눌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의 조선 산업을 기술적으로 눌러버리기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이 설령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국내 조선소에서 이를 확행하고 우리 국내 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될 필요성이 대단히 중차대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황해 지역, 우리 서쪽 지역에서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소음이 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잠수함들은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소 연료 전지 탑재한 국산 3,000톤급의 잠수함의 경우는 수소를 잠수함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충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 잠수함처럼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잠수정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소 연료로 가고 있는 이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이라 하겠습니다. 자, 단지 이 해저에서 승조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50일 간격으로 복귀하고 교체를 해줄 뿐이죠. 그래서 한반도 근처에서 작전을 하니 50일은 작전을 하고 기지로 복귀하여서 또 보급품을 재충전하고 재출항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작전에 필요한 대형 원자력 잠수함이 어찌 보면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현재 급하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아서 모두 멸절하고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최후의 일각까지 살아남아서 적들에게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그 공포를 적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해군은 6,000톤급의 함정에 각종 미사일을 100발에서 150발을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이러한 미사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일명 합동화력함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미사일 적재 함정을 지금 3척을 추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이 현재로서는 정말 너무나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상태는 아니라 할 수 있겠죠. 또한 동해 지역에서 50일 이상씩 잠수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들이 수십 척이 숨어 있고, 또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현무 미사일에 탄도만 핵탄두로 교체를 하면 핵 잠수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핵연료로 추진해서 가는 핵 잠수함 무장은 꼭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라면 이후에는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게 꼭 최우선으로 급한 임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큼 한국산 잠수함의 건조 능력과 건조 실력은 전 세계 최우량에 선도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으로 가는 핵 잠수함이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지만 조선산업의 거시적인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 연료 추진하는 핵 잠수함 건조 능력도 우리가 반드시 구축하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 시기에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한국 해군이 보유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 한 척 만들 예산으로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해서 전력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상황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제발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건조해서 중국 해군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가서
반대의 급부를 챙긴 것을 챙기고 마지못해서 만들어주는 형식을 취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책 없이 나서서 무슨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미국한테 애걸복걸할 필요는 없죠. 어느 해인가요? 그 무식하고 쌍스러운 정치인 중에 하나가 일명 무슨 뭐 공항 들어서 노루 패스를 했고 했던 그런 건방지고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정치 건달이 하나 있었는데, 그자가 뭐 자신들이 뭘 하게 되면 미국에서 F-22 전투기를 가져오겠다 그랬어요. 자, 이에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린다고요. 이에 못 베어먹고 덜 대먹은 이런 무식하고 쌍스러운 것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면요, 이와 같이 참담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진주와 쓰레기는 걸레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있죠. 이 자유민주당이 원내에서 제1당이 되고, 또 고영주 대표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시민단체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이 지금 현재 102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자, 이것을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되면 바로 이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102조 3천억 원을 그냥 뚝 절반을 자르거나 아니면 3분의 2 이상을 국방비로 넣어서 최소한도 국방비가 100조 원 혹은 100조 원 이상의 시대를 개막을 하고 화끈하게 군비 경쟁을 실행을 할 것입니다. 현재 57조 원밖에 안 되는 이 수준의 국방비를 100조 원 내지는 120, 30조 원 단위로 증가를 시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빌어먹을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시민단체들에게 102조 3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혁파하는 것이 앞으로 자유민주당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현재도 할 수 있어요. 57조 국방비를 100조 원으로 늘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장관 이런 것들이 멍청하고 머리통이 텅텅 비어있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이런 의지가 아주 결여되어 있습니다. 희박하고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먹고 안 써서 내는 이런 혈세를 허공에다가 헛되게 뿌리고 낭비를 하고 있을 따름이죠. 빨리들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병사들 급여도 첫 달부터 2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자체를 양질의 직장으로 변모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청년들의 일자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직접 군인들의 급여를 높이는 것으로 실천하고, 또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무슨 기관 단체를 통해서 허공의 돈을 수십조 원씩 뿌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돈을 헛되게 뿌리면서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장병들에게 월급을 200만 원을 못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헛된 데다 돈을 쓰고 시민단체에 102조 3천억이나 지원하고 성의 인지 예산으로 30조 원씩이나 돈을 갖다 살포하면서 왜 우리 젊은 청년들 군인들에게는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100조 원 혹은 100조 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업군인들의 급여, 임금을 30%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고 군인들의 생활환경, 자녀 교육, 직업군인에 대한 대학원 및 전문 학업을 할 수 있게끔 진학, 그리고 유학 등 복지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장기간 군대에 머물면서 국방도 담당하고 또 자신의 발전도 도모하는 그런 일거양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가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거를 선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를 실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군대도 장비가 최첨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들이 장기간 군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노후화된 낡은 무기 체계들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실적이 쌓이게끔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무기를 생산하는 대당 생산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외에서 수출하는데도 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시민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 102조 3천억 원 중 50%만 국방비로 전환한다 해도 병역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들을 적극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힘이란 정당이 2009년에 이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62명이나 되는 자들이 배신하고 자기들이 뽑았던 대통령 뒤에서 칼을 꽂고 도끼로 내리 찍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었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좌파 세력들의 돈줄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국정을 개혁할 수 있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국힘당이라는 조직들, 이들은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가면서 또한 좌파 세력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돈줄을 차단하기는커녕 그들도 같이 그 돈을 받아먹는 이런 만행을 벌였던 폐륜 집단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국정 운영을 개판 후 5분으로 해온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퇴출시키고 멸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국힘당 같은 경우 대충 외형적으로 민주당과 싸우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혈세, 이렇게 귀중한 국민의 값진 혈세를 좌파 시민단체들, 저런 폐역 도당들이 빨아먹도록 그대로 두고 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역시 한몸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발전, 보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노예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을 중국 공산당에게 팔아넘기고 이미 팔아넘긴 것을 완료한 집단이 바로 국힘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를 바로잡아 시정하려고 하자 종북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세력, 이 사악한 이 도적대들과 연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탄핵시킨 것도 부족해서 대통령에게 1185억 원의 벌금을 한동훈 당시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나와서 구형을 하면서 대통령을 수십 년의 형량을 때려넣으면서 대통령 박근혜를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폐륜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국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방에 쳐넣는 과정에서 천하의 쓰레기 검사, 걸레 검사, 그 이름도 너무 과분한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윤석열, 한동수 특검은 장시호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조작을 했고 법전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런 죄명을 만들어서 죄도 1점 없고 10원한장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수백 명의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감옥에 쳐 들어갈 만한 그런 거지 같은 놈들도 있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정의롭게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수백 명의 비밀 정보위원들을 감방에 쳐넣었던 것이 바로 박영수 특검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대한민국 검찰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보수 세력이 아니라 이 나라의 반역 세력이며 부모를 잡아 죽이고 도륙질한 폐륜 정당입니다. 자, 문재인 씨가
북의 김정은 씨에게 넘긴 USB 안에는 끔찍한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젠 제법 알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재인을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USB 안에 포함되어 있던 중수로 발전 방식, 플루토늄을 남겨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수로 발전 방식에 A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설계도면이라든지 많은 귀중한 자산을 이미 북쪽의 승냥이들이 중국 공산당이 팔아먹었겠죠. 자, 이것은 바로 문재인을 고발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국힘당이 중국 공산당이 1중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중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 뭐한다 그러는데요.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사람이라면, 그들이 정치를 하는 진짜 정치 집단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재인 씨가 지금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간첩죄를 범했고 여적죄를 범했는데 이것을 조사 안 하고 수사 안 하는 그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지만 그런 이유로 탄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대선 불복으로 인해서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드는데 너 같은 놈이 대통령 됐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란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지 무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게요. 근데 그 탄핵도 뭐 어디 얘기해요? 북조선 괴뢰도당에 대남 공작부서에서 내린 지령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하부 구조로 전락한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탄핵 반란의 공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고발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라면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모가 아니라 필요 없는 인간이다라고 부모를 내다 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계십니까?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평생 죽는 날까지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발 마사지를 해주고, 또 그들이 요청하면 여러분들의 딸들은 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몸까지 바치는 창녀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국힘당이 여당이라고 대통령을 지켜줄 거라고요. 어린 반푼어치 덥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내년도 총선이 되기 전에 한중 의원연맹이 1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국힘당이 35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야권 성격을 띠고 있는 180명 플러스 35라면 215가 되는데 그 중에 15명만 마음을 변심하지 않고 20명 정도만 변심하면요, 현 상황에서도 헌법 수정, 헌법 개정,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처럼 엄혹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무슨 한낱 그 소위 여의도 소식을 가지고 짓거리고 있는 정치평론에 귀와 눈이 멀어서 막 그런 걸 갖다가 막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그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실천 방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실천하실 것은요, 누구보다도 강직한 검사고 바르게 살아왔던 고영주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내년도 원내 교섭단체 20명 이상이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서 국회를 파엎어야 돼요. 저 중국 공산당의 첩자로 간첩으로 변질되어 있는 현재의 국회를 파 뒤집어 엎어서 진짜 국민들의 종복이 되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국회가 되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저렇게 오만 방자하고 불경스러운
정말 양아치 수준, 똥걸레 수준도 안 되는 자들에게 이 나라의 정치를 맡기려 하시겠습니까? 꼭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검색 창구를, 특히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자유민주당 검색하고 계신지 저는 이런 통계 숫자를 보면서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달에도 지금 최근에까지 확인된 게 960만 회가 넘는 숫자가 지금 우리 자유민주당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검색 그 숫자는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자, 국힘당도 싫고 자유민주당도 싫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국민들께도 원하시는 정당을 선택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저희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가 있는 우리 자유민주당을 지지를 해주시고,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지지 성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가물치 매기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어장을 휘저어서 국민들의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같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완성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뭐 유승세, 김무세, 그리고 부모조차도 없는 그런 그 이준세, 이런 쓰레기들, 잡범들이 아닌 검찰에서도 우리 고용주 전 검사장 얘기를 하면요, 지금도 공안검사 파티에 있는 그 중견 검사들도 지금 두려워할 정도예요. 왜? 이분한테는 뇌물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분한테는 청탁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어떤 여자나 술, 담배 이런 향도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주 씨가 다음번 대통령이 된다 했을 경우에 검찰의 혁파, 검찰 조직 혁신, 이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가 되겠죠. 진짜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혁파시켜서 선거관리위원회 도륙을 내서 지금 같은 가족 중심 체제로 변질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작사를 내서 기구를 혁파해서 줄여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밥 먹고 놀고 먹고 쉬고 자고 있는 국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현명하게 판단들 하시고 앞으로 많은 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4월 10일까지는 긴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도 많이 경청하시면서 많이들 의식 자체를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먼저 깨어나셔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금요일날 BJ 톨과 함께 대담을 한 프로를 한 1시간 50분짜리 찍었는데 불과 지금 3일밖에 안 됐는데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아마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떤 그 간첩이 최수용을 총살시켜야 된다, 뭐 사형시켜야 된다, 이따의 개소리를 적어놓고 있는데 그만큼 적들에게는 저의 그와 같은 언급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워서 지금 저쪽 애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기다리라 이거죠. 우리는 너네 평양에서 획책하고 있는 대남 적화 혁명을 단숨에 때려 부수고 북한 지역을 우리가 점령하고 회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심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북아 전체를 북진해서 중국 공산당도 괴멸시킬 거고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면서 만주국을 복국을 하고, 그리고 내몽고를 지금 현재 몽고랑 같이 복속시켜서 거대한 몽고 제국을 다시금 만들면서 옆에 이어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와 같은 스탄 국가들과 또 더 멀리 유럽까지 연결하는 평화의 초원 스텝 강국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미래의 꿈을 꿈꿔보십시오. 분열되고 사분열돼서 지금 그 양자강 황하 주변에 조그만 동네 촌부락으로 축소될 중국 공산당의 모습,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 합세해서
홍콩을 다시 찾아오면서 중국의 광동 남부지방, 그 다음에 상하이가 있는 산동지방, 그 다음에 복건성, 이런 지방 등을 다시금 과거에 아편전쟁 후에 조차지역으로 분리했던 것처럼 중국을 갈기 찢어서 서양 세력들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눠먹는 그 멋있는 기점을 생각들 해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국민과 국가를 존중하고 공경할지 모르는 이 더러운 쓰레기 정치 집단, 이번에는 다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반중 친미, 천멸 중공, 차이나 아웃을 전 세계 만방에 외칠 수 있는 정당은 오직 하나, 자유민주당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에 들어가셔서 자유민주당, 일본에도 동일한 정당 이름이 있고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자유민주당 검색 횟수가 과연 몇 회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을 갖고 저희 자유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마크롱 현상은 마크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있을 총선과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대선을 통해서 우리도 마크롱보다 더 훌륭한 센세이션, 신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